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 달 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테니스 치고 와서 집에 와서 지금 영상을 켰고요. 2주 전에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잘랐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직원을 자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1년에 한 번도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랐어요. 이 자르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직원을 뽑았잖아요. 뽑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행하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제 발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사업 같은 걸 안 하시더라도 뭐 운전기사나 가정부나 뭐 가드너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실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 꼭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인도네시아는 선진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섬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많아서 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발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발리 사람들 되게 착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되게 선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사회가 약간 부정부패가 높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회 전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거랑 그다음에 요거를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려드릴 거는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를 저희 직원 거기 때문에 이 사생활 때문에 요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요게 뭐냐면 흔히 이제 여기서 줄여서 얘기하는 말로 에스카체카라고 하는 서류예요. 에스카체카. 수라끄뜨랑한 짜따딴 커폴리시안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범죄 사실 증명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함, 뭐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있으면 어떤 걸 저질렀다. 그 다음에 뭐 없다. 그러면 뭐 없다. 이런 사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인터뷰하기 전에는 좀 받아오라고 하기 힘들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채용 사실을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나서 출근하기 전에 이거를 준비해 오라고 하시고 첫 출근할 때 이걸 받아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A4 용지가 아니에요. A4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위조하기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서류입니다. 요거를 좀 받아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발리에 와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겪은 사실만 얘기해도 위조는 제가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발리에 올 때 어떤 분한테 어떤 일들을 맡겼었어요. 근데 그분 한국 분이죠, 당연히. 그분이 만들어서 저희의 의뢰를 받고 이제 작업해서 준 서류 중에도 위조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발뺌하고 넘어갔고, 저희도 거기서 그분한테는 더 따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청을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청 준 사람이 위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제가 방금 같이 이런 서류를 보면 이 밑에 사인하는 담당자, 책임자가 있겠죠. 이 서류를, 예를 들면 이 서류를 가지고 볼색 어디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사인한 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그 사람한테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이거 내 사인 아닌데? 니네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그래갖고 너 니네 일로 와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찾아가다가 저희가 위조한 적은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2015년도에 만들었던 서류 중에 그 사람이 만들었던 서류가 위조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안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한테 나온 서류가 위조가 됐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조한 사람들이 그 관공서에 불려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체크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 CB750
혼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무등록 오토바이인데 무등록 오토바이인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서류를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준 가짜 위조 서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저한테 그걸 판 사람은 그 사실을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고,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샀죠. 물론 그것도 3년 전인가요? 제가 팔았죠. 당연히. 팔 때도 저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팔았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사갔어요. 중고차 업자가 사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에는 그 시장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된 서류들, 무등록 차량인데 위조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고, 무등록 차량이면서 위조 서류도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선수들끼리는 그거를 오픈하고 사고 팔고 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판매자는 그거를 오픈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샀고, 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던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그걸 샀고 5년 넘게 잘 탔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한테 팔았고, 그 사람이 지금 타고 있든가 또 누군가한테 팔았던가 뭐 그렇게 됐겠죠. 자동차 관련된 서류도 흔하게 위조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종이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담당자들이 그 종이를 그대로 이용해서 위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어디서 또 있을 수 있냐면 견적서나 인보이스 같은 거,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살 때 어느 회사에다가 견적을 요청해서 그 견적서를 받아서 물건을 살 때도 그것도 위조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러면 이런 건 또 어디서 위조를 하냐? 담당자가 위조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시킨 A라는 사람, 내가 A를 시켜서 물건을 사오라고 해요. 그럼 이 A가 견적서를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위조해서 70만 원짜리를 만든 다음에 저한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당했으니까. 그럼 얘가 그걸 어디서 도대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죠. 그 전문 프린터 해주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뭐 사진 관련해서 프린트하는 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 프린트 해주는 업소들도 있죠. 그런 프린트 해주는 업소가 발리에도 있습니다. 프린트샵들이. 프린트샵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뭐 3만 루피아, 10만 루피아 그거에 따라서 돈을 주면 얘네들이 위조를 해줘요. 그래서 견적서도 뭐 온라인 서류, PDF 같은 것도 위조를 해주고, 이런 오프라인 서류들도 위조를 해줍니다. 칼라복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위조를 또 해줘요. 3만 루피아, 10만 루피아 가격이 되게 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이 뭐 엘리트 부정부패, 그래서 약간 정치인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뭐 대기업 회장들, 오너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정말 저 밑에 풀뿌리부터 시작되는 부정부패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위조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한 위조 범죄 조직 같은 데에서 맡겨야만 위조가 되는 게 아니라, 동네 프린트샵에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푼돈 반 받고도 위조를 해준다. 이게 이제 발리, 인도네시아라는 곳이라는 거를 조금 알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범죄가 흔하기 때문에 이런 이 범죄 사실 증명원, 에스카 째까 같은 거, 폴리스 리코드 같은 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또 흔하게 발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뉴스에 되게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온라인 도박. 온라인 도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인도네시아나 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마땡,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빠진 경우를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저희 공사장 인부가 아니라 기술자 중에 약 해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된, 약에 이제 빠지다가 이제 그 정도를 넘어가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돼가지고 일을 아예 못하게 된 케이스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진 애가 같이 일하는 이 인부들한테 맨날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이제 안 갚고 도망간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바쁜 곳도 아닙니다. 발리가 바쁘지도 않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쉽게 빠지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바일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도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싸구려 약들도 꽤 합니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발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고 착하다고 할 때 약간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이 없어요. 공격적인 사람들이 없고 직설적인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잘 웃고 인사 잘하고 이걸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요. 저도 많이 넘어갔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거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걸 좀 낮추셔서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뽑으실 때 사실 자동차 운전기사 운전기사가 뭐 얼마나 뭐가 있겠어? 뭐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됐지. 살인 강도를 그런 걸 한 게 아닌지도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또 하나 경험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가 있습니다. A라고 할게요. 그냥 이 가정부 A가 A의 동생, 친동생이 자바에 있는 애예요. 깡시골에 사는 애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 부모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알게 됐던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동생이 피의자, 뭐 범죄를 저지른 아이로 경찰에 잡혀간 겁니다. 근데 뭐였냐면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중에 이 친구가 사체 유기의 공범으로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미성년자의 2명이서 남녀애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를 한 겁니다. 동네에서. 애를 죽여가지고 그걸 묻었는데 그걸 묻을 때 저희 집에서 일했던 이 A라는 친구의 친동생 B가 가담을 해서 애를 같이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범으로 잡힌 거고 근데 연락이 왜 왔냐 이게 작은 시골 깡촌의 좁은 사회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다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영아를 살해한 그 아빠와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한테는 진짜 좋게 얘기하면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갖고 오면 너희 이 한 애들은 우리가 풀어줄게. 금액이 크냐?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20주단가 30주단가 그랬거든요. 그 금액을 내면 너는 여기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거 조서에서 네 이름을 빼줄게 라고 해서 돈을 주고 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전과가 남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애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케이스가 아니면 돈 주고 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뽑아서 확인을 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우리 고객들과 관련된 어떤 걸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S가 째까를 만들어 와라 라고 하시고요. 이게 온라인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시, 도, 군, 구에 사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 사는 애들은 뭐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한국은 그게 이제 없어졌지만 여기는 이제 어떤 서류를 떼려면 본적지에 가서 이장한테 어떤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적지가 내가 사는 주소지하고 멀다. 만약에 자바 사람이다. 그럼 자바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둥 덴파사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뗄 수가 없어서 하루에 휴가를 주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해서 서류를 이걸 떼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제 알 바는 아니고 이거를 준비해 올 수 없다면 고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 또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시내버스, 그러니까 공공버스죠. 공공 이제 대중교통, 이 동네에 있는 전세버스 말고 대중교통 버스 기사였는데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니고 그 친구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통사고로 인한 이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뭐 강력 범죄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돈이 많았으면 어쩌면 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발리 사람 착하다. 그런 거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발리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비슷하고, 어디에나 좋은 사람이 있고 어디에나 나쁜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찾아서 잘된 케이스도 있고,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 때문에 망한 케이스도 있고, 발리 사람이 착해서 발리에 왔는데 발리 사람 때문에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리 사람 덕분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를 운에 맡기지 마시고 최대한 알아야 될 건 알아가면서, 정리할 건 정리해가면서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